친구랑 놀고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하고 놀고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거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다녔고 이제 회복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환청망상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20대 때 6년간 받았고요. 그래서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약물 치료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상담 받기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환청망상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실감이 생기면서 체크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그래서 재발경고 체크를 해서 계속 예방을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약물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을 잘 먹어도 재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예. 저는 약을 잘 먹었는데도 계속 재발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올려야 됩니다. 그 약을 올리는 거를 아는 거를 재발경고 체크고 병식이 있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약을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을 빨리 올리는 게 약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증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인 약물, 조현병 그 주성분 약과 조울증의 주성분 약을 올리고 신경 안정제 계열도 같이 올려서 이렇게 맞추면 거의 다 3일 안이나 5일 안에 잡힙니다. 그거를 몰라가지고 방치하다가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또 생겨가지고 갑자기 누구랑 트러블 생기다가 일 잘하던 일도 때리치고 막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조 증상으로 잠이 안 오면서 예민해지면서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신경질이 자주 나오고 뭐 이런 사인들이 나중에 나중에도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회복 과정에 있어서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됐습니다. 취미였던 태권도를 27살에 이제 취미로 했었는데 제가 태권도 사범이 이제 하다가 3단, 4단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에서 사범 자격증 따서 30살부터 이제 도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노래방 5년 했을 때는 청소만 5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성 키워가지고 태권도장에서 이제 사범을 일하고 태권도 시범단 또 이제 노원구 시범단 하고 태권도 중국에도 시범하러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했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한 11년 하긴 했는데 그때 달리다쿰이라는 단체를 27살에 만나서 그때 거기 계신 목사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사용자가 될 거다 이렇게 글을 써줬는데 이걸 두고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예, 영적인 회복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많은 정신자들의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은 거가 한 15년 되니까 병원에 치료진이 나중에 됐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먹었던 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복 과정에서 직업과 이제 자기 관리의 부분이 나오는데 정신건강 폐쇄병동이 언제 대학을 갔냐면 33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33살에 가서 제가 37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야간 대학. 낮에는 태권도 사범하고 유아체육 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4년간을 졸업하고 그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등산도 하고 상담도 받고 책 읽기와 독서도 하고 하면서 머리를 트레이닝을 많이 하니까 공부가 잘 돼서 성적 장학생으로 장학금도 3번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그때 잘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20대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책을 보면 한 장, 두 장을 넘겨도 이해가 안 되고 거의 바보 수준으로 떨어져서 약을 20알 먹었거든요. 그게 20대 초반에는. 근데 30대 가까이 됐을 때 15알 먹었고 지금은 이제 10알 밑으로 돼서 4알 반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걸쳐 먹고 있지만 과거 요맘때만 해도 15알을 먹었던 습니다. 그래서 약을 엄청 많이 먹고도 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약을 저녁으로 한 번으로 모르면 됩니다. 아침 약을 저녁으로 모르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학과 1급을 따고 졸업을 해서 이제 정신건강 폐쇄병동에 입원을 한 게 아니고 입원을 했었죠. 제가 과거에는 3번 입원했는데 사회복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전에 들어가서 물론 저시가 병력을 알리면 잘리기 때문에 안 알리고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제 치료와 회복을 돕고 남을 챙기다 보니까 저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남을 돕다 여기 헬퍼스 하이 나오죠. 봉사하고 남을 돕다 보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제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헬퍼스 하이의 그 어떤 치유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남을 돕고 의미 있는 활동을 여러분들 동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가족 지원과도 하고 있고 그렇게 남을 돕고
하다 보면 자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중요성, 병식을 갖고 인식을 하고 자기 인식과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 병식을 찾아가고 자기의 어떤 회복 과정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병은 어떻게 보면 감각기관의 과민으로 생각과 기분 중독이 오는 건데 조현병은 생각 중독, 그 다음에 조울증은 기분 중독입니다. 그래서 생각 중독인 조현병은 생각에서 생각으로 가까이 연결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데도 있잖아요. 이명이든 환청이든 소리가 계속 들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에너지가 과잉되면서 만성환청과 연결된다. 그리고 예민해지고 힘들어지고 조울증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수면 장애부터 시작해서 예민, 짜증, 분노, 폭발로 증폭이 된다. 그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약물을 적재수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하고 조현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가행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되면서 계절적으로 영향도 오고 조울증은 우울기가 먼저 온다. 항상 우울기가 먼저 옵니다. 조울증은. 우울기가 극복이 안 됐을 때 경조증이나 조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우울기 때는 외롭고 쓸쓸하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자기 기분 변화를 하거나 생각 변환을 하거나 행동을 움직여서 기분을 좀 올려주면 약을 안 올려도 되는데 이때를 극복 못하면 경조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그 기분 조절제 약을 올려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면 장애 관리가 만약에 조울증의 경우 조울증 있으십니까? 조울증은 특히 수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을 만약에 5시간 미만으로 잔다. 그 경조증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잠을 12시간 이상 잔다. 그것도 조울증의 우울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이 아주 중요하고 예, 그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탈진해서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2, 3일 안에 약물 증량과 1, 2, 3주 정도 저음기를 하면 거의 일상생활이 다 되고요. 그리고 수면, 식사, 운동의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자기관리법인데요. 술과 담배 혹시 많이 하십니까? 저는 술,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술, 담배 다 했는데 다 끊었어요. 23살로 끝났습니다. 왜냐면 병원 입원을 계속하고 술을 먹고 만취해가지고 차에 막 차를 타고 뛰어 올라가서 차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막 그다음에 환청이 들려갖고 너 뛰어가도 너는 죽지 않는다. 차에 막 뛰어들라고 또 하고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노숙자도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근데 거울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는 내 전생에 내 마누라다 그러면서 막 보고 있고 나는 신이라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술 담배 그때 너무 병원을 많이 입원하니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이제 커피는 이제 30살 이후로 조금씩 마시는데 근데 술 담배가 간에서 저식가약을 빼버립니다.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술 담배를 가급적이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약효가 잘 듣고 이제 재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을 많이 먹어 만취를 하잖아요. 전시가약이 다 빠지고 재발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울병하고 알코올 중독, 조현병하고 알코올 중독인 확률이 한 40-50% 되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병이 더 난해해집니다. 근데 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저는 저도 중독성이 있었는데 끊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복자 가족들한테 이제 요즘에 유튜브나 정신건강 회복 이야기들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야 된다는 망상이 있었거든요. 강사들도 착하고 양심적이고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이나 자기 틀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해야 된다는 어떤 망상이 있어요. 망상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몇 %죠? 예를 들면 30% 40%잖아요. 잘 나가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대 2대 1 법칙. 그러니까 7명의 무관심한 사람과 2명의 안티, 1명의 지지자. 그러니까 7대 2대 1 법칙이 인간관계 10명일 때 그런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열에 한 사람만 잘 지내도 잘 지낸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상향 비교, 하향 비교 다 하셔야 되고.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통법이 중요한데 여기 가족들 있으시죠? 가족 손 들어주세요.